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임주성입니다. 자, 오늘 1월 9일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데일리 리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주가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,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참조해 주시면 앞으로 그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두산 테스나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,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만 제 영상 집중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어, 저와 함께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가자면 57,000원에 오늘 장 마감을 했었고, 계속 이 박스권에서 이제 좀 행보 중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 이제 온 상태고, 다시 한번 조만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, 그 부분은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주가 변동성이 있어서 그 있을 때 그 왜 이러한 움직임이 보였는지에 대해서 또 따로 촬영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삼성전자가 그 전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자 1월 9일자 메리츠 증권에서 발표한 레포트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발표된 건데,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,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가전제품도 있고 반도체,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사업 영역 부분들이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는데, 그런 사업부들에 합쳐서 지금 그 잠정 실적이 소폭의 흑자라는 것이지,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반도체 사업부가 실적이 어떻게 됐냐가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근데 올해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죠. 23년도 4분기 어,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, 경쟁사를 의식해서 메모리 출하량을 급증시켰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혀져 있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요거 설명을 하고 다른 레포트 자료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출하량을 급증시켰다는 것은 물량을 늘렸다는 얘기가 되겠죠. 반도체는 어, 감산 정책 이 부분이 중요한데, 물량을 재고가 이제 재고 줄이기 위해서 감산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를 대비를 해서 의식을 해서 물량을 늘렸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났다는 것은 상당히 되게 타격이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출하량과 판가는 증가를 했지만 결국에 이 그 매출 증가된 부분은 인위적으로 해서 물량을 늘린 부분, Q 늘린 부분이 있을 거고,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P 부분도 같이 해서 약간 이제 삼성전자 자체로서의 실적 증대보다는 시장 상황에 좀 힘입어서 어, 그 실적이 완화가 되는데, 이 부분이 결국 흑자 전환은 하지 못하였다 정도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자, 요 레포트 자료는 1월 2일 날 이제 한 메리츠 증권 자료인데요. 이 부분에 이제 전우 연구원님께서 작성하신 자료로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앞에 이제 오늘 레포트 자료를 보시게 되면 경쟁사를 의식해서 감산량을 줄였다는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,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메모리
사업부가 있을 거고, 두 번째는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, 이렇게 나뉘는데,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하는 LSI가 있고 사업부가,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는데,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TSMC가 압도적인 1위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이렇게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,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올해 작년 하반기가 되겠죠. 이 D램 쪽에서 어,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좀이 HBM에서 에 관해서는 SK 하이닉스의 기술력 뒤져지면서 되게 자존심을 1차적으로 한번 스크래치가 났었고, 이 D램과 관련해서 이제 DDR 메모리 같은 경우는 범용 메모리가 되겠습니다. 이 범용이란 뜻은 삼성전자 DDR을 쓰나 SK 하이닉스 DDR을 쓰나 이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, 결국 이 부분은 물량 싸움 치킨 게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이 부분이 이제 작년 23년도 1분기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그 점유율 차이가 약 한 20%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었는데, 이게 23년 1분기 실적이었는데, 23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격차 차이가 약 4% 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D램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하이닉스의 HBM 때문에 밀리고 이 1위 나머지 DDR마저도 지금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 의식이 왔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감산했는 양을 이제 줄여서 공급량을 늘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감산량이 원래 기존에는 35%였었는데 올해 1분기까지 15% 수준까지 축소시킨다.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점유율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의미인데,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뭐 제가 길게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, 어쨌든 우리는 이제 두산 테스나가 이 삼성전자가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어쨌든 뭐 업황이랑 주가 자체는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 부분은 좀 별개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, 삼성전자가 어쨌든 확실한 거는 감산 정책을 줄이다 보니까 물량을 이제 물량을 늘리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물량을 늘리게 되면 결국에 테스트 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 두산 테스나에게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서 내년도 이제 2분기가 되면은 24년도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,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다 보면은 주가의 실적이 상승을 하게 되고,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매출에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 내용이 좀 길어서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, 지금 하이닉스의 격차를 좁히고 있어서 자존심 상한 삼성전자가 감산 물량을 줄이면서 공급량을 늘렸다. 그게 첫 번째 팩트가 될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삼성전자가 못했다. 두 번째 내용이 될 거고,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두산 테스나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주가에 반영된 부분, 실적이 얼마만큼 예상치로 올라가고 그 부분이 적정 주가는 얼마 정도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지속해서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
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촬영할 때 참조해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